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에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이번 백악관 반응이 전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1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측근들과 주고받은 여러 대화의 일부로 소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상황과 윤 대통령에 대해 언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CBS는 그들, 즉 한국 국민들이 탄핵을 멈춘다면 윤 대통령과 만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나를 혼돈 상태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보라라고 트럼프 특유의 익살스런 농담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의 부재로 여러 가지 외교적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에 반응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현지 시간 24일 한대행 업무 복귀에 대한 국내 언론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전임 정부인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사뭇 결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한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민주적 회복력을 믿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지만 계엄 사태 후 커트 캠벨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오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입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업무 복귀에 대한 코멘트였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복귀한 것을 두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시각으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를 환영하고 반기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를 두고 돌발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일경제신문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관련 기사 제목에 돌발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발은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의미로 중국 측이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의외라는 반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중국과 180도 다른 반응을 미국 백악관이 내놨다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돌발이다. 미국과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가 누구를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데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인데요.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덕수 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머지않은 만큼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폭풍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에 어떤 실무적 일에 전념을 하고 대통령이 부재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흔들림 없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대행 간 전화 통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야당의 무분별한 예상삭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경남, 경북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박한, 절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돼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도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용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정부의 원활한 대응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올해 예산 중 재해 재난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씩이나 삭감한 것이 벌써부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지출 용도가 예산 총칙에 재난재해 이런 재난재해 등으로 정해진 목적 예비비가 2조 6천억 원, 그 외 일반 예비비가 2조 2천억 원 등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 4천억 원으로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일반 예비비는 8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조 2천억 원 대비 40%나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외형상 40%가 줄었지만 내용은 더 줄었습니다. 목적 예비비 1조 6천억 원 중 약 1조 3천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으로 지출 용도를 예산 촉칙에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1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이 고교 무상교육 용도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형 재해 재난의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또 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특히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1만 2천여 개 규모에 달하고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의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이 3월 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해둔 재해대책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고 이걸로 모자라면 목적 예비비를 쓰고 이것도 모자라면 일반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어찌 되든 총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의 패악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이걸 깨닫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